일부 위암의 읽기를 시작합니다. 바라는 무언가가 생길 때, 그 마음이 커질 때 저는 위축이 되곤 합니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이 너무 빨리 다가오기 때문인데요. 중학생 때는 만화가가 되고 싶었고요. 고등학생 때는 건축가를 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막연하더라고요. 제가 해낼 수 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요. 재능이 없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들 때문에 저 나름 저희 상태에서 도전 가능하다 판단되는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을 후회하거나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지금도 저희 욕구를 스스로 제어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용기가 없어서요. 영화 내가 죽기 전에 가장 듣고 싶은 말에서는 부고 전문 기자 앤이 주인공입니다. 앤은 매일 에세이를 쓰지만 누구에게도 자신의 글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 제가 자주 해오던 망설임의 말인데요. 부고 전문 기자에는 죽음을 앞둔 해리엇을 만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망설임에 주저하는 많은 순간에 해리엇을 통해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해리엇은 말합니다. 야망은 자기 회의에 의해 무너진다고요. 가능한 크게 자빠져 보라고 소리치는데요. 여러분은 이 영화를 본다면 어떤 걸 느끼실까요? 이 영화 속 앤에게서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고백해온 글이 있습니다. 영화 에세이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글의 제목은 묻어두기엔 너무 빛나는 것이 있다 입니다. 작가는 무엇을 묻어두었던 걸까요? 영화 속에는 무엇을 망설였던 걸까요? 이 글은 영화의 장면과 그 안에서 느낀 작가의 감성을 넘어 자신을 드러내고 다듬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용기를 위한 고백이라 말하고 싶은데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들 뒤 글 마지막 부분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해리엇은 자신의 잠재력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었다고 말한다. 누구에게나 나만 아는 나의 빛나는 점이 분명히 있다. 그게 얼마나 크고 오래 빛을 낼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모르는 일에 지레 겁먹어 자신을 깎아내리며 안전하게 살지는 말아야겠다. 해리엇의 말처럼 야망은 자기 회의에 의해 무너지니까. 영화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나를 버린 사람이 손해다. 나는 멋진 사람이니까. 오늘도 나의 꿈을 무시하며 나를 기죽이려는 나에게 외친다. 손해보는 사람이 내가 되진 말자. 나는 멋진 사람이니까. 네, 2부 위암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암의 대화는 글을 쓰신 작가님과 함께 잘 지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의 게스트 최다라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글을 통해 저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최다라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작가님 소개 부탁드려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영화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해한 누군가의 삶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영화 에세이를 쓰고 있습니다. 영화 에세이가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또 계실 것 같고, 최다라 작가님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차근차근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분은 작가님과의 대화를 통해 잘 지내는 삶, 그 중에서도 용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작가님이 쓰시고 있는 영화 에세이 두 번째 마주한 마음은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궁금합니다. 영화를 보다가 유난히 마음에 닿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장면이 생기면 글을 써요. 영화 에세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간략하게 영화 줄거리를 쓰고요. 그 다음에는 영화를 통해 마주하게 된 저의 지난 시간들, 그리고 방치해 두었던 마음에 대해 씁니다. 방치해두었던 마음이라는 말이 좀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요. 연관된 것일지 잘 모르겠지만, 이 글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글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은 지는 사실 좀 꽤 됐어요. 그런데 온전히 시간을 쏟아서 글을 쓴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글이든 일단 써보자라고 작정을 했었는데 마침 그때가 제가 영화를 좋아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자주 봤는데 영화 속에서 저와 닮은 모습의 누군가가 보일 때마다 그 순간을 그냥 또 지나치는 것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음, 맞아요. 저도 어떤 순간들이 되게 아까운 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쓰게 됐는데, 그런 계기로 하시게 됐군요. 제목도 참 눈에 띄었었거든요. 두 번째 마주한 마음인데, 의미가 혹시 어떤 걸까요? 그동안 저를 방치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늘 처음 맞이한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했던 마음들을 그냥 묻어버리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과거의 제 행동, 그리고 과거 저에게 소중했던 누군가의 행동, 또 당시의 상황들이 다시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돌보지 못했던 제 마음을 이번에는 다시 한번 제대로 정의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인지 이 제목 말고는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음, 저도 저희가 이제 글의 마지막 부분을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전체의 글을 봤을 때에 이런 느낌이 이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마음을 다시 정의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글에 보니까 영화 주인공 앤이 데이트 신청을 받았는데 거절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그 분의 팬이었던 앤인데 그동안의 관계가 끝이 날까 두려워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작가님이 이 장면을 글에 담은 이유가 궁금해요. 어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을까요? 네, 대학생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꼭 이성 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비유로 이 상황이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항상 매번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혹시 내가 망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소극적으로 늘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친구나 선생님,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 등 그분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미지에 내가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시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그리고 또 어떤 관계에 있어서 제가 책임이나 의무를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쩌지? 라는 것 때문에 도망을 다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 시기에 저를 유난히도 못 믿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말씀을 듣는데 계속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도 어떤 관계에서 책임감이나 이런 게 느껴질 때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질문을 또 제가 하게 됐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인상적인 문구들이 있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내가 아는 감정이었고 내가 숨긴 표정이 영화에 들어있었다. 이런 부분인데요. 영화 속 인물을 통해서 자신이 숨긴 표정을 보았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표정을 발견하셨는지 발견한 표정 중 한 가지를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주인공 앤이 에세이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딱히 바라는 것도 없고 꿈도 없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속 뜻을 제가 너무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태연하게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저도 한동안 사람들한테 난 딱히 꿈이 없어, 하고 싶은 것이 없어 라고 말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사실 그때 꿈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남들에게 당당히 말할 꿈, 내가 실현 가능성이 있고 이룰 수 있는 꿈이 없다고 생각해서 늘 그냥 꿈이 없다고만 말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최근까지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검열 속에서 늘 자신의 꿈도 욕심도 숨기고 사느라 자신의 빛을 잃어버린 앤의 모습이 안타깝고 또 응원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앤이 해리엇의 인생을 보면서 해리엇의 인생이 훨씬 재밌다, 너무 부럽다, 그 인생을 글로 쓰고 싶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것도 참 공감이 갔었는데 애는 에세이를 쓰면서 늘 자신의 경험 중에 행복한 일들만을 글에 담거든요. 그래서 해리엇이 나중에 그 글을 읽었을 때 이건 그저 소녀의 감상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현실에서는 제가 앤의 모습이어서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면서 위축되고 소심해졌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영화로 보이니까 그제서야 저도 보이는 거예요. 해리엇의 삶이 앤보다 풍부해서 재밌는 것이 아니라 해리엇의 삶과 자신의 가치를 그녀는 당당히 보이기 때문에 이야깃거리가 많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자가검열을 떼고 한번 저의 모든 있었던 일, 추억들을 다 기록을 해봤는데 저도 이야깃거리가 꽤 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아는 작가님도 이야깃거리가 많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셨구나. 저는 가끔 이런 제가 표정을 숨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좀 무표정하다고 할까요? 분명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감정, 즐거움, 기쁨, 화, 슬픔 이런 것들을 얼굴이나 행동으로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작가님은 그런 숨겼을 때 이제 어떤 태도라고 할까 어떻게 숨기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꿈이 없는 척을 꽤 오래 했었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이 없는 척, 취향을 숨기기도 했어요. 특히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저의 과거 찾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어떤 취향에는 자신이 가장 많이 묻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만한 그런 대외적인 취향을 몇 개 만들어 놓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요즘은 어떠신가요? 요즘은 아직은 좀 섞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섞어서라도 이제 네. 조금 바뀌고 숨기지 않는 쪽으로 바뀌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글에 자신감이 낮아질 때마다 꺼내보는 편지가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무려 중학생 때 교생 선생님이 주신 편지를 아직 들고 계시다는 이야기와 그 편지를 가끔씩 꺼내보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만난 선생님이셨어요. 그때 교생 선생님이셨는데 실습 기간에 저희 반 담임직도 겸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생 선생님들보다는 더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 선생님이 마지막 수업 시간에 인사를 하면서 학생들 모두에게 색연필하고 그 다음에 편지를 써서 주셨거든요. 그때 색연필의 의미가 너만의 색을 찾아가길 바래라는 의미로 공통으로 주셨고 편지를 각각 써주셨는데 제 편지에는 두려움에 겁먹지 마라. 그곳엔 아무것도 없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정말로 꿈이었고 그냥 친구랑 놀고 학교 생활하는 게 마냥 즐거워가지고 진짜 두려움을 전혀 모르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주신 거니까 그냥 감사하게 편지를 보관만 해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다 보니까 학업 스트레스와 입시 압박 등 정말 처음으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편지를 꺼내보게 됐어요. 그리고 꺼내보면서 힘도 얻고 그 후로 마치 그 편지를 부적처럼 한 번씩 꺼내보면서 제게 힘이 되는 무언가가 생길 때마다 편지 봉투에다가 추가로 넣기 시작했어요. 포스트잇에 즐거웠던 경험이나 행복했던 일을 적기도 했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하면서 만난 선생님께 받은 명함을 넣어두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때부터 행복했던 기억과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글이 주는 위로의 힘을 느끼면서 의지했던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도 아마 누군가에게 그런 편지를 건네고 싶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닮은 사람들, 과거의 나 등의 사람들에게요. 저한테는 작가님이 글도 위로를 주고 그런 글이고요. 마음이 담겨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내용을 또 얘기하시길래 말씀을 드리고요. 그 교생 선생님 너무 멋진 분이시네요. 지금은 또 교사분이 되셨는지 어떤 아이들을 만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참 부러운 경험입니다. 네. 그 일부에서 제가 낭독했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모르는 일에 지레 겁먹어 자신을 깎아내리며 안전하게 살지는 말아야겠다. 저는 과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인지 한 가지를 선택할 때마다 일어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게 되고 비중 있는 선택일수록 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작가님의 안전하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말이 저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 작가님은 어떻게 안전함의 밖으로 나오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영화 속 해리엇이 한 말이 있잖아요. 가능한 크게 자빠져 보라. 어떻게 크게 자빠져 보려고 하고 계신가요?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일을 그만뒀어요. 오. 직업이 있을 땐 글을 쓸 시간이 적긴 했지만 그래도 고정적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핑계로 글을 좀 미루게 됐거든요. 글 쓰는 시간을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글쓰기를 주저하고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하루 중에 글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을 가장 많이 비우자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겁내던 일을 많았는데 그런 걸 그냥 가볍게 하나씩 도전해보자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중 하나가 오늘 바로 이 라디오 출연이기도 합니다. 오. 네, 전부터 라디오에 나오고 싶다는 생각은 했는데 도전하기엔 너무 막막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덕분에 이렇게 안전선을 순탄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코너 이름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안전선을 넘어서. 좋네요. 저도 이제 용기가 불끈불끈 올라오고 있는데요. 작가님이 올해 계속 영화 에세이 두 번째 마주한 마음을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쓰고 계신 글을 저희가 바로 볼 수가 있는지 어디서 읽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현재는 브런치라는 글 연재 사이트에서 연재 중입니다. 지금까지 12편이 올라왔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쓸 계획입니다. 브런치의 작가명으로 라사 혹은 브런치북 이름으로 두 번째 마주한 마음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좋아요. 브런치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라사를 검색하거나 네. 제목 두 번째 마주한 마음을 검색하거나 이렇게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럼 요 책을 계속 이제 쓰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의 작가님의 글, 삶에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 영화 에세이를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쓴 글을 좀 다듬고 새로 글도 추가하면서 영화 에세이를 한 권 출간하는 것이 올해 목표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제 글을 여기저기 많이 선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블로그와 유튜브 등 여러 창구를 통해서 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저도 작가님의 글이 여기저기 선보이기를 기다리는 독자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은 최다라 작가님과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용기가 필요한가요? 어떤 두려움을 떨쳐내려 하시나요? 넘어질 준비가 되셨나요? 함께 넘어지는 하루를 보내봅시다. 응원합니다. 이상 위암에 대하여 3부 위암의 글 시작합니다. 이 코너에서는 게스트분들이 쓴 글을 직접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용기였는데요. 영화 내가 죽기 전에 가장 듣고 싶은 말에 앤에게 해리엇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왔던 것처럼 작가님에게도 해리엇과 같은 분이 있다고 하시네요. 네, 늘 제 글의 첫 번째 독자가 되어준 친구인데요. 용기가 없어서 한동안 유일한 독자이기도 했어요. 그 친구가 써준 많은 사람들이 너의 글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편지를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제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친구에 대한 고마움이 너무 크니까 말로만 하기엔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읽어드릴 글은 친구에게 편지를 쓰던 나를 담은 글입니다.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낭독 부탁드립니다. 봄날의 햇살. 나만 너 멋져? 봄날의 햇살 같은 친구가 있다. 오늘은 그 친구에 대한 글을 쓰지 않고는 베길 수 없었다. 오늘 오전 갑자기 연락이 왔다. 정말 몇 년 만에 대학 친구가 연락을 했다. 반갑지 않았다. 그 친구가 반갑지 않은 건 아니다. 다만 안부 인사 뒤에 이어질 말이 반갑지 않았다. 역시나 안부 인사와 더불어 요즘 어떤 일을 하고 지내는지 물어왔다. 친구의 물음에 한참을 망설였다. 딱히 이렇다 할 게 없었다. 제대로 취업을 한 것도 아니었고 무엇 하나 성과를 이룬 것도 없었다. 그나마 그럴듯해 보이는 걸로 대답을 했다. 대학원 준비를 한다고. 사실 대학원 준비라기보단 소설 준비가 맞는 말일 테지만 그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내 마음 깊숙이 나는 나를 못 믿고 있었나 보다. 올해 안에 글은 완성할지, 정말 그렇게 노래 부르던 대로 책을 하나 쓸 수는 있을지. 남들에겐 이리저리 떠벌리고 다짐하면서도 나는 사실 내가 못 믿어왔던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절친에게 실시간으로 전했다. 그러자 친구가 말했다. 나만 너 멋져? 친구는 내가 멋진 이유와 남들에게 당당해질 이유를 설명했다. 생소하지 않은 설명이었다. 어쩌면 이 말이 듣고 싶어서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른다. 그녀와 나는 요즘 매일 연락한다. 14살에 처음 만난 후로 쭉 단짝인 그녀와 매년 빠짐없이 만났지만 매일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매일 카톡을 했다. 올해는 유난히도 그 친구를 붙들고 있어야 하는 시간이었다. 자존감이 바닥을 쳤다. 어쩌면 내겐 애초에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자신감과는 별개로 자존감에선 늘 바닥을 보였다. 그런데 다행인 건, 아니 행운인 건 자존감이 없는 대신 내겐 그녀가 있다는 것이다. 그녀가 내 자존감이었다. 자존감이 떨어질 때마다 지치지 않고 내 자존감을 올려줬다. 매번 같은 소리를 해대는 나에게 늘 다른 말로, 그러나 같은 의미로 칭찬을 해준다. 티끌 같은 재능과 모서리진 성격은 햇살 같은 그녀의 말을 통해 반짝 빛나는 무엇으로 변하게 된다. 그녀는 늘 내가 쓴 글을 가장 먼저 읽어주고 끊임없이 칭찬을 해준다. 팍팍한 내 성격에 낭만적인 무엇이 있다면 그건 거의 다 그녀에게서 배운 것이다. 나도 모르는 장점과 내가 가진 소중한 무언가를 그녀의 입을 통해 듣는다.
듣기 민망할 정도로 지치지 않고 칭찬해주는 그녀의 얼굴이 너무 진심이어서 나도 어느새 나를 좋아하게 됐다. 그녀를 보고 알았다. 정말 예쁜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까지도 예쁘게 만들어주는구나. 위로의 글을 쓰고 싶은 날이면, 어딘가 낭만적인 문장을 쓰고 싶은 날이면 그녀를 떠올린다. 그녀에 대한 글만으로도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내겐 그 마음을 아름답게 포장할 솜씨가 아직은 없어서 언젠가로 미뤄둔다. 언젠가 그녀에 대한 글을 왕창 쓰고 싶다. 그런데 이걸 읽는 그녀는 말하겠지. 야, 뭘 준비해서 써. 그냥 지금 써. 나만 네 글 좋아해? 삶을 위해 쓰인 글을 소개하는 위암의 글 3화를 마치려 합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 채널 자유로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진행자 최민아였습니다. 다라 작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긴장을 했었는데 벌써 마지막이 인사를 하니까 아쉽네요. 네, 위암의 글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디오 출연도 참 신기하고 즐거운 경험이었는데 저한테 처음으로 용기를 주고 영화 에세이를 쓰게 해준 영화에 대한 글을 소개해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도 오늘의 이야기가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으로 닿길 바랍니다. 네,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듣지 않고 계신 분들 모두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 또 만나요.